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제도, 공시법에 관한 진도 내용 중에서 요약 정리 과정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요약 정리를요. 자, 요약 정리를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자, 한 타임 정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일단 요약 과정은요, 자, 요약집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요약집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집을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를요,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자, 구구절절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기본적으로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될 부분 포인트를 찝어주는 정도. 자,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론처럼 다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의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동영상에 다 열려 있죠, 그죠? 거기 이론 과정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실과정이 오프라인 과정입니다. 실제 학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바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론 과정,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미리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구구절절 세부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 강의하고 이 강의하고 차이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 강의가요, 요약정리 과정이 아마, 한 14타임 정도로 해서 정리될 거예요. 그럼 이 14타임 정리를 했는 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과정이 지금은 문제 풀이와 같이 봅니다만은 나중에 됐을 때는요,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14타임 그러면 한 7시간 되잖아요. 그죠? 한 7시간 만에 전범위를 빠른 속도로 전범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기 임박했을 때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는 포인트만 찍어가는 정도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요, 부동산 공시제도인데요. 자, 부동산 공시제도에서는 일단은요, 자, 부동산 공시제도라는 것은, 자,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그럼 사실관계는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자,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 자, 이거를 알리는데요. 알리는 방법은요, 지적과 등기 두 가지 방법이다. 그죠? 그 지적과 등기 두 가지 방법에서 지적은요, 자,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이죠. 권리관계 공시가 종된 목적이죠.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이고 사실관계 공시가 종된 목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측면으로 나오느냐니까 주와 의미 측면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 사실관계가 지적하고 등기 중에서 사실관계는 지적이 넓죠. 지적이 넓다 그러면 다 나온다, 그죠? 자, 등기는 좁다, 그죠? 좁다 그러면 요 네 가지 나옵니다. 그럼 요 네 가지 나온다는 얘기는 요 네 가지는 공통이다, 그죠? 공통이고, 경계는요, 지적만 나오고 등기는 안 나옵니다. 자, 반대로, 자, 등기하고 지적에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가 넓죠. 지적이 좁죠. 그럼 등기가 넓단 말입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소유권만 나옵니다. 그럼 소유권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소유권 아닌 권리는 등기만 나오고, 지적은 안 나온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자, 두 번째. 자, 여기, 자, 사실관계 중에 요만큼은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자, 서로 일치해야 되죠. 그죠? 소재, 지분, 지분 면적까지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만큼은 일치를 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이게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다면은요, 사실관계는 지적이 기준이죠. 그 등기가 잘못됐죠. 그죠? 그 등기부터 고치는 절차가 나와야 됩니다. 자, 반면에, 자, 소유권에 서로 안 맞습니다. 자, 소유권에 서로 안 맞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가 기준이겠죠. 지적이 잘못됐죠. 지적을 뜯어 고치는 절차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제가 어디 했던 얘기가 자, 어디 있느냐니까 자, 5페이지 우측 하단부. 요약집. 자, 요 요약집 우측, 5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거기에 자, 동그라미 3번 했죠. 그죠? 자, 지적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지적 공부와 등기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사실관계는 지적을 기준으로 하고, 자, 사실관계는 지적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글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등기가 잘못됐지, 등기 뜯어 고쳐야 되지,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준한다. 자, 등기부를 기준한다. 이 글자를 보면서 그러면은 지적이 잘못됐잖아. 지적을 뜯어 고쳐야지. 이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자, 요만큼입니다. 자, 요만큼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지목입니다. 지목이 대장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도 전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 지목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대로 지목을 바꿉니다. 자, 대로 바꾼다면 어느 것부터 바꾸느냐? 자, 지적 먼저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를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적을 먼저 바꾸고 등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겠죠. 요 절차를 우리가 등기 촉탁이라 그럽니다. 촉탁. 그리고 자,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도 지적이 등기하고 지적하고 다 나오잖아. 그죠? 일치하죠. 그죠? 자, 소유권이 어리게 넘어갑니다. 갑이 어리게 땅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등기 먼저 바꾸고 지적을 바꾸겠죠. 그럼 등기를 바꾸고 나서 지적을 바꾸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하겠죠. 요 절차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제도와 등기 촉탁 제도는요,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자료 그 하단부 자 5페이지 우측 하단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은요, 오른쪽 5페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기 의미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여기 등기 촉탁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료에서 자, 책에서 요약집 6페이지로 가봤어요. 지적권부 등기부 일치를 위한 절차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일치를 위한 절차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자, 등기와 지적의 일치를 위한 절차. 여기에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가는 얘기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는데요. 자, 여러분 자료 자, 6페이지로 갑니다. 자, 6페이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6페이지가 자, 지적과 등기 일치를 위한 절차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등기와 지적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사실관계 중심이잖아. 그죠? 권리관계 소유권에 나오긴 나오죠.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에서는 권리관계 중심이죠. 사실관계 나오긴 나오죠.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절차죠,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관계는요, 지적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의 이 사실관계를 일치시킨단 말입니다. 그때 나오는 절차가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관에게 자, 등기부의 사실관계 나오죠, 그죠? 부동산 표시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언제 촉탁할 것이냐로 한다면은 등기부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 등기부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분, 지분 면적 요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안 나오죠. 그리고 경계 안 나오죠. 요거는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출제자가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은 내용은 요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은 등기부터 먼저 정리하죠.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권을 정리하고 나서 대장에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 등기관의 소관청이 하죠. 소관청이 하고요. 자, 대장의 소유권 맞추기 위해서다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확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통지한다 말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더라도 가짜가 붙는 등기입니다. 자, 이런 등기는요, 아직 안 바뀌었죠. 그죠? 소유권에 바뀐 걸 미리 바뀌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 절차에 버리지 확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짜가 붙는 등기할 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답은요, 여기서 답이 됩니다. 답이 되니까 여기 중심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이제 지적과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등기와 지적에 관한 얘기를 봤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적과 등기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 여러분 자료 요약지의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를 보면요. 자, 등기와 지적에 관한 얘기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지적제도란 것은요, 우리가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절차잖아요. 그죠?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자, 지적에서는 어떤 한 토지를 전제로 둡니다. 제일 먼저 청량하죠. 자, 수행자가 청량합니다. 자, 이건 국토정보공사입니다. 정보공사. 자, 정보공사에서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청량을 해가지고 청량 성과 나왔죠? 자, 요 성과를 근거로 하여 지적도난 도면에 소관청의 주체를 경계를 등록한다. 그죠?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한필지 획정되죠. 그 한필지 획정에서는 경계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계를 등록할 때는요, 소관청이 이게 맞나 확인한다 그랬죠? 자,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 청량 검사합니다. 그럼 청량한 결과를 검사까지 해가지고 등록한 경계다. 그죠? 확실한 경계라서 확실히 한필지 만들었죠. 이렇게 확실히 한 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 표시 결정하죠. 결정된 토지 표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대장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전체적인 이 흐름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장과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대장과 도면 지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등기로 들어갑니다. 자, 등기로 간다면은요, 등기에서는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그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갑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갑이라는 사람은요, 자, 여기 대장의 소유자 갑이 있었죠? 소관청이 실질적 심사자 등록했잖아요. 그죠? 국가가 등록한 소유자, 이 사람이 등기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대장상 명예인이 보존 등기할 때 와 있죠. 그죠? 그럼 이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이미 소유권이 여기서 발생해 있었죠. 이 발생한 소유권을 등기부상에서 확인한 절차일 뿐이지 보존 등기할 때 갑에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지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이나 물건이 발생이라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제 표제부로서 효과로서 표제부 개설합니다. 표제부는요, 사실관계죠. 대장 보고 베낀 사실관계가 어떤 의미냐? 요 소유권의 대상을 특정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권리 가지고 있냐?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죠? 소유권. 자, 이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은 표제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소유권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소유권. 어느 부동산을 팔아먹냐? 표제부를 팔아먹었죠. 표제부. 그러면은 갑과 을이 매매를 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넘어오고 부동산은 표제부 이것이 넘어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등기법적 의미에서 매매한 것은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은 표제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A라는 사람에게 자, 돈 1억을 빌려고 저당권 설정합니다. 제표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 줍니까? 을이. 무슨 권리를 제공했습니까? 소유권을. 어느 부동산을 제공했냐? 표제부를 제공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놓고 보니까 이 저당권은 을의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리다. 그죠?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를 모아놓는 장소가 을구죠. 그 을구의 저당권이라는 것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제표먹었다, 표제부 이거를 제표먹었다, 이래 되죠. 그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는 소유권이고 부동산은 표제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표제부를 대상으로 한다. 자, 표제부 중심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표제부란 것은요, 표제부라는 것은 소유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의 대상입니까? 그 소유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에서 자, 9페이지 갑니다. 자, 9페이지 10번에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대상은 권리는 소유권이고 부동산은 표제부다. 그죠? 그럼 표제부는 소유권의 대상이죠. 저당권의 대상이죠. 첫 번째 화살표. 그 소유권의 대상도 표제부고 저당권도 대상도 표제부니까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은 동일하다. 그죠? 두 번째 화살표. 그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에 정축이 됐을 때 정축된 부분도 소유권 효력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도 미친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화살표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이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저당권의 소유권 이거를 목적으로 하면서 소유권화 될 권리이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건 소유권화 될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당권이 아닌 것으로서 저당권이 아닌 것으로서 뭐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요점만 동일하다면 대상이 같다는 결론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11번의 화살표 첫 번째. 초반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동일하니까 소유권의 대상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소유권은 부동산 전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죠. 소유권이 부동산 전부는 성립할 수 있고 일부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 논리가 있으니까 그럼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요, 거기 8페이지에서 위에 그림, 지적의 흐름 있죠? 지적의 흐름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밑에 거는 읽어보시되, 9페이지 읽어보시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거기 우측에 10번 있죠? 10번의 두 번째 화살표부터 그 밑에 있는 문장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요 부분에 관한 설명했는가, 요 부분에 설명, 이 부분에 관한 얘기는요, 등기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니까 그 10번의 두 번째 화살표부터 밑에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공시제도, 등기제도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제도, 등기제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 우리가 지적부터 한단 말입니다. 자, 지적부터.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공시제도 전체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 자, 요액지 보시면은, 거기 지적제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제도. 자, 지적제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12페이지 가보세요. 12페이지 보면 지적제도 총설되어 있죠. 그죠? 자, 지적의 개념을 잡습니다. 자, 지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자, 어떤 하나 토지에 대해서
자, 대장 만들고 도면 만들기 이게 지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대장하고 도면 만들어 가지고 지적이라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지적이라 그러는데 자, 요거를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대장하고 도면 요거를 자,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다. 지적 공부가 지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가 지적입니다.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료 12페이지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가 지적인데요. 그럼 지적 공부가 지적, 대장과 도면 이게 지적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일단 토지가 존재했었어야 되죠. 자, 토지가 존재하고 그 토지의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등록된 결과물 요거 지적 공부가 지적이다 말입니다. 그럼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그러면은 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토지는요. 객체란 측면을 분석해야 되고 등록한다면 누가 등록하느냐, 무엇을 등록하느냐, 어떻게 등록하느냐 요 측면에 분석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가 정리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적에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죠. 그죠?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하는 주체는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소관청이 등록합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는 국장이 등록하죠. 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란 절차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소관청이 등록합니다. 어떤 내용 등록하느냐?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록했죠. 어떻게 등록하느냐? 실질적 심사 후에 직권으로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등록된 결과물이 자, 이런 것들의 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자,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지적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적인데요. 이 지적의 개념 요소가 객체란 측면, 그리고 주체란 측면, 그리고 대상이란 측면, 그리고 방법이란 측면, 그리고 지적 공부란 측면, 요 5가지 측면으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게 1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적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한마디 이러면은 지적 공부 대장과 도면 만드는 게 지적이잖아. 그죠? 그럼 요 지적이란 대장과 도면 만드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했다면 어떤 제도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무엇이냐. 자, 그게 이가 13페이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3페이지 그 좌측 보시면은요. 발달 단계별로 보면 법지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법지적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현행 지적은 법지적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현행 지적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유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갑니다. 자,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소유권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놓고 그 결정된 경계 속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걸 보호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경계선 내에서 소유권 행사하는 걸 보호하는가? 그럼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소유권 범위가 달라지죠.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자, 이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토지를, 자, 소유자 갑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토지를 경계를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럼 여기 경계선 내에서 소유권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요 경계선 내에서 소유권 행사하는 걸 보호하니까 요 경계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비치는 범위를 정확히 등록하는 겁니다. 정확히 등록하는데 요 소유권 범위가 경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버리면 소유권 범위가 달라져 버리죠. 그럼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범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경계 위치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그 얘기가 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서 경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위치본으로 운영한다. 정밀성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지적에 관한 얘기는요. 1번, 2번, 3번, 4번 거기 4가지 정도 키워드 다 받으시면 됩니다. 현행 지적입니다. 소유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소유권 범위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 위치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잡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양쪽 걸로 2번에 관한 얘기는요. 자, 외형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도의 지적을 원칙을 하면서 수치 지적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도의 지적을 원칙으로 수치 지적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외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자, 도의 지적은요. 자, 지적도의 경계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고요. 수치 지적은요. 좌표 등록부의 좌표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외형을 나타내는 지적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죠. 외형을 나타낸다는 토지 표시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기능이죠. 그럼 위쪽과 아래쪽의 기능이 같은 겁니다. 그럼 기능이 같다 그러면은 경계가 하는 역할이 그죠? 자, 토지 표시 결정하죠. 경계가 하는 역할이 토지 표시 한 필지 결정과 토지 표시 결정하고 소유권 범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좌표 등록부엔 좌표가 이런 역할을 하겠죠. 이런 역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료가 자 12페이지로 간 겁니다. 12페이지. 그러면은 14페이지. 그러면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러한 역할을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럼 아래 위는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요. 자, 두 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다 갖출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걸 갖췄다면 밑에 거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만들면 좌표 등록부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좌표 등록부 작성했다면 지적도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원칙으로 하고, 자, 요거를 일부 지역만 쓰는 겁니다. 자, 일부 지역 쓰는데 어딜까? 요 문제는요, 잠시 확인을 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토해지역을 쓰는 이유는요, 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토해지역을 씁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은요, 단점은 토지를 등록할 때는 일정한 크기를 줄인단 말입니다. 그게 축척입니다. 아무리 크게 줄여도 500배예요. 심지어는 6,000배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일정 크기로 줄이니까 정밀도는 떨어지겠죠. 그죠? 요 단점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일부 지역에 수치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수치 지적은 어떤 장점이 있냐?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정밀도를 높다는 장점, 이거를 이용하려고 일부 지역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부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냐니까, 자,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가가 높은, 자, 높은 대도시입니다. 자, 대도시라 그러는데, 자, 이거를 표현을 바꾸면은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축척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요, 축척 변경 시행지역, 요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변경 시행지역. 축척 변경이 정밀도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실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치 지적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지 표시 결정하고 소유권 범위 결정한다, 그죠?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그런데 일부밖에 안 쓰는 이유는 이게 가지는 정밀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거를 보완하려고 지적도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서비스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이 지적도의 경계가 나오지만 경계 이것으로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등록되지만은요, 경계라서 토지 표시 결정하면 안 돼요. 경계라서 소유권 범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서비스로 만들어줄 때 경계증간 거리까지 등 계산해 줍니다. 11.24m. 저 11m 24cm, 2cm까지 거리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그림에서는요, 여러분들은요, 자, 요렇게 효과 매치시켜야 됩니다. 요렇게 매치시키는 거 하나, 그리고 일부 지역 요거 외우시는 거, 그리고 자, 오른쪽 이 도면 지적도, 자, 일반적인 도면은 좌표 등록부 작성되는 지역의 도면의 특징. 자, 요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은요, 여기에 관한 얘기를 내면은요, 여기만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요약지변에 빠졌습니다만은 요건 집어넣으세요. 적어 넣으세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글자가 바뀌니까 조금 어려워하고요. 그 답은 여기서 만듭니다. 답을 여기서 만드는데요.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15페이지 6번 있죠. 15페이지 6번. 거기가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6번 거기서 답이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가 끝났고요. 자,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지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걸로 3번입니다. 13페이지 제좌측 하단부. 자, 우리나라 제도는요, 자, 법지적이고, 그리고 도해 지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지역 수치 지적 쓴다 그랬죠? 그리고 자, 3번입니다. 자, 2차원 지적이고 평면 지적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입니다. 자, 2차원 지적이고, 그리고 평면 지적이다 말입니다. 평면. 자, 2차원 지적이란 얘기는요, 공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면이란 얘기는요, 높낮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표시 결정할 때는요, 공간적 요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낮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차원 지적이고 평면 지적이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 높낮이 반영하지 않고 고저를 고려하지 않고 공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용이 응용이 됩니다.
지목을 결정할 때는 그 토지 용도를 봅니다. 그럼 용도는 어느 부분의 용도이냐? 지표면의 용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결정할 때는요. 지표면의 사항만 판단해서 경계를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우측의 양쪽 걸로 4번 현행 지적은 적극적 지적입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등록하고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강제제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적제도, 등기제도 비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교에서는 기본 이념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지적은 지적국정주의, 토지표시는 국가가 정하죠. 그리고 직권등록주의죠.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강제로 등록하죠. 그 지적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죠. 외형을 갖춰야 됩니다. 공개주의,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정당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면 등기제도가 비교했더니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직권등록주의하고 당사자 신청주의가 반대말이죠. 형식적 심사주의죠.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죠.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지적에서도 지적공부 대장이라는 형식 갖춰라. 등기제도에서 등기라는 형식 갖춰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적제도, 등기제도 비교를 묻는다면 제도 기본이냐? 거기서 차이점 그거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자, 여러분 요약집에서 자, 16페이지 갑니다. 자, 16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좌측의 기본 이념에 관한 얘기는 방금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했고요. 실질적 심사주의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 심사라는 방법이 청량하는 경우라면 청량감사한다. 청량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이동조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16페이지 좌측에서 청량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청량하지 않는 경우란 것은요. 자, 청량하지 않는 경우. 청량을 안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자, 지목입니다. 토지 용도는요. 경계하고 관계없죠. 그죠? 이런 거라든지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합병. 그럼 이런 것들은 청량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 심사할 때는 토지이동 조사한다. 현장 조사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용어 정의는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해결하시는데 여기 가는 얘기를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마지막에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자, 오늘 자, 용어 정의까지 해가지고 자, 제1장 1장에 관한 얘기 그리고 공시제도 전체에 관한 얘기 자, 여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두 문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어 정의하고 지적제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공시제도 있었죠. 그죠? 크게 공시제도 전체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적제도, 법지적이고 2차원 지적, 평면 지적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자, 제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용어 정의에 관한 얘기, 요 세 파트는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것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